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뵙고 있습니다. 90분간 진행합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매일 11시지만 네. 오늘은 또 워낙 긴급한 일이 네. 벌어져서 10시 55분에 우리 시청자들 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오늘 뉴스 어제 밤부터 어제 저녁에 저희가 모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 새벽까지 그리고 장 시작하고 나서 10시까지 그리고 10시 되면서 또 와. 한마디로 영어로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두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다이내믹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 네. 어저께 있었던 일부터 해갖고요. 정말 무진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제일 먼저 본 뉴스는 뭐였죠? 어제 제일 먼저 본 뉴스는 구로다. 네.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엔화에 대한 추가적인 약세를 네. 이제 추가적인 약세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발언. 그러니까요. 엔화 약세에 대한 쪽이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네. 그런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제 그 발언 때문에 엔화가 네네. 물론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원화가 강세로 갔지만 엔화가 강세로 네. 갔고 또한 엔화에 대한 추가적인 강세가 있었고요. 달러화에 네. 대한 약세 그리고 또한 이제 원자재 시장에 대한 급등 네네. 그리고 또한 주식 시장에 대한 급등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엔화에 대한 상대적인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항상 그 피해자로 지금 주목이 됐던 네네. 자동차 관련주들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오늘 그 핵심 이벤트죠. 오늘 핵심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네. 우리 전재님의 면을 좀 살려준 거지. 그러다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야지 우리는. 네, 그러다가 전전님의 면을 살려줬나요? 조금 살려준 네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이러면 또 안 되지 이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오늘 그 금통위에서 이제 갑론을박 말은 많았는데 네. 외국계 IB에서는 금리 인하한다. 네. 그다음에 국내 IB에서는 금리 인하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제 그런 의견이 좀 더 이제 많았었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 그 지금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네. 결정이 됐습니다. 금리 네. 인하와 함께 더불어서 역시 이 증권주 네. 그다음에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보험주가 또 강세로 가고 있는데 네. 이 보험주가 강세로 가는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은행 그 증권주 같은 경우는 채권 수익률에 대한 쪽 네네. 이런 쪽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건설주는 의외로 네. 오늘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가 왜 약세로 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네. 더 사는 사람도 없고 앉아 사는 오는 거죠. 이미 초저금리인데 뭘 네. 어쩌자는 거니.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오늘 좀 외부적인 화면에서 좀 매크로한 거를 네네. 얘기하신 것 같고요. 어저께 저희가 7시쯤 먹는데 누가 띵동 해갖고 우리 또 조교가 네. 형님 삼성이 KCC한테 물건을 넘겼네요. 그렇죠. 그거 그 이제 좀 다들 보셨겠지만 저는 오늘 저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그룹이 여태까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치사하게 우리가 자사주까지 넘기면서 그렇게 하겠니라고 일단은 그 페이크하고 한번 페이크 해놓고 쓱 넘기고. 그리고 또 KCC 형님한테 쓱 넘겼어. 네. KCC는 한마디로 형님이거든요. 대한민국 재벌의 백기사. 백기사 전문 기업이죠. 백기사 전문 기업인데 네. 받아줬어. 그래서 했더니 또 이게 또 아주 재밌는 얘기 오늘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 네. 근데 거기다 보니까 또 이 엘리엇 형님들이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을 들어가. 자사분 매각 금지 가처분. 가처분 소송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법률가는 아닌데 혹시 또 변호사님 계시거나 그런 거 좀 아시면 적어주세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지금 매각이 들어가도 그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나요? 이번 주총에. 장에서 하기 때문에 또 상관없대요. 장에서. 장에서 들어가는데 거래는 오늘 일어난 모양이에요. 그럼 근데 내가 만약에 네. 지금 소액 주주들을 데려다가 네. 자, 소액 주주들 이승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한민국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러면서 네. 딱 모아갖고 장애로 다 모으면 네. 그게 되는 거야? 한 주 사갖고 내가. 그게 아니죠. 그게 9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9일이란 게 9일 2박 3일 거래지 않습니까? 네네. 3일 결제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그저께까지인가 거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장애니까 모르겠어요. 복잡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는 거고요. 내가 그래서 문의를 네. 그걸 한번 해볼까 하고 두 군데다 문의를 해봤어. 네이버 지식백과에? 아니. 뭐야? 해볼까 하고 문의해봤더니 네.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더군. 뭐야? 형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공통된 의견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지금 오늘까지 장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 건가 봐요. 장에서. 장에서 돈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장외 거래라는 건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근데 어저께까지 장내에서 했으면 어저께까지 뭔가 그저께까지 해야 되니까 2박 3일 결제가 날짜 모르겠는데. 수도 결제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애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해결이 안 되나 봐요. 성립이 네네. 안 되나 봐. 그러니까 거래가 오늘 한다 오래 하기 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소송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 네. 넣는 거고. 그러면 얼마 전에 그 의결권 제한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7월 17일 날 해서 가처분 소송은 전 모르겠는데요. 빨리 판결이 난대요. 가처분 소송은요. 빨리 해준대요.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하겠죠. 모르겠어. 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해준대요. 그래서 하여튼 흥미로워졌어. 네, 그래갖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변호사가 돈 버는구나. 그거죠. 그 김앤장 이런 거 상장 안 하나? 그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붙은 것도요. 네. 김앤장이 붙고요. 네. 김앤장에서 나온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외국도 다 붙는데요. 이게 네. 엄청 큰 소송건이 서로 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조금 더 그 얘기 좀 해드릴까요? 정확한 거? 더 하시죠. 네, 예.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해드리죠. 아유, 정확한 거. 제가 원합니다. 네. 네. 진짜 보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왜냐면 이런 것도 그냥 대충 말하면요. 대충 말하면 틀려요. 얘기가요. 그래서 네네. 삼성물산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얘기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 그래야죠. 게임의 표 대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제 화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요. 이게 좀 제가 이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크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표 대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일단 상식적으로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어떻게 합병이 결의되려면 주주의 절반이 참석하고요. 네. 잘 들으세요. 이 정도로 절반이 참석하고요.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숫자가 삼성물산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3분의 1을 확보해야 되고 네. 반대쪽은 3분의 1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네. 특수관계인 지분이 13.83%입니다. 삼성물산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쪽에 왜 뭘 딴 걸 보세요? 딴 거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화면이 이상해서. 네, 이성훈 대표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특수관계인 지분이 13.83%입니다. KCC 지분이 5.96%가 어제까지 오늘까지 된다는 전제에서 확보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19.79%입니다. 19.79%. 국민연금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9.92%가 추가했을 경우 29.71% 나옵니다. 국내 기관을 다 했을 경우에 국내 기관이 다 했을 경우에 40.71%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엇은 몇 개를 갖고 있냐? 엘리엇은 자기네 것만 하면 7.12%예요. 일성신약. 예, 예. 그래서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림으로 내보여줘야겠고. 주총 합병 승인 위한 거가 아까 3분의 1을 했잖아요. 그래서 47%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그죠? 국내 기관들, 외국인들은 자기네 혼자 결정할 수도 있죠. 사장이 내 멋대로 야 이놈아 찬성에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자문기관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두 군데가 대부분이 합니다. 서스틴베스트라는 곳이 있고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얘네들이 자문사나 이런 애 그동안도 계약 맺고요. 자문을 해줬어요. 서스틴베스트는 이미 9일날 투자 자문사 8곳 자산운용상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오해받으면 안 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주총에 반대 의견을 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7월 초에 발표하겠다 했겠고요.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라는 ISS, 전 세계 기관인데요. 전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것인데 7월 초에 공시 의견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핵심은 이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가장 크니까 형님인데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국민연금이 삼성 편 들지 않겠느냐는 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저도 거기 한 표 들어가는데요. 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분들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요. 예. 예, 그래서, 갑자기 딴 얘기해서 내가 헷갈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해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이거 그대로 오늘 좀 방송이 워낙 중요해서 계속 제 화면 좀 봐주세요. 계속해서 봐주세요. 대한민국 언론 절대자산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행도하는 투자가를 먹튀 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요, 보시면 딱 정리해드리면, 카라이칸, 데이비드 아이언, 폴싱어 이런 사람이 대변해 주는데,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개미 투자가들의 얘기를 대신해주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SK랑 소버린 때에 먹튀했다. 그런 욕 바가지를 하죠. 오늘도 보면 경제신문, 그리고 중앙일간지 이렇게 씁니다, 지금요. KTNG 카라이칸 아주 개 XX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냉정하게 30배, 100배 올라간 거 얘기할 필요 없고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차트 어디로 없어졌어? 여기 안 나오나? 여기 안 나오는데, 차트 보시면요. 자기가 보여주세요, 차트를. 네. 차트를 보여주죠. 차트를 월봉으로 있죠?
긴 걸 보여주세요. 제가 딱 찍어서. 월봉 말고 네. 연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연봉?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 연봉도 있어? 네, SK가 6,000원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거가 잘 보여줘. 이승원 대표 거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네. 2003년에서 2006년까지의 3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네, 여기가 그때 6,000원에서부터 7만 원까지 바로 갑니다. 네, 여기까지 화면 보여주세요. 9만 원 거의 10만 원대까지 바로 왔고 네. 2003년, 예. 4년, 5년 이승원 대표 화면. 이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버린 사태 끝나고 나서 주가가 그다음에 폭등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거 좀 더 길게 보여지 사람들이 더 이해가 뭔데요. 그래서 그게 2003년에서 2006년 사이를 박스로 잡아주세요. 네. 2003년에서 2006년. 아이고. 흥분하지 마세요. 몇 대죠? 네. 2003년에서 6년 동안 있었던 일이 10배가 갑니다. 하나 더. 네, 10배가 갔어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올라간 건 필요도 없어요. 있고요. KTNG 들어갑니다. 네. KTNG도 맞아요. KTNG도 비슷한 시기에 보시면 돼요. KTNG도 딱 1년 만에 끝났어요. 게임이요. 네, 그래서 KTNG는 2배 정도 올랐어요. 2배 정도 올랐는데 그 다음에 또 9만 원까지만 갔던 거죠. 그래서 네. 그럼 도대체 누가 손해봤느냐? 누가 손해봤죠? 솔직히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가 다 올라갔거든요. 대주주도 윈윈 했죠. 대주도 결국 올라갔어요. 기분 좋지 뭐. 대주는 해서 그 당시에 뭐 1조를 어떻게 뺏겼다 어쩌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걸 지나면서 SK그룹은 지배구조 지금까지 해갖고 15년 걸려서 20년 걸려서 10년 걸려서 지금 SK, CNC 합병까지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언론이 많이 다른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행동하는 투자자들이 한국에 관심 늘리는 것은 대한민국 증시의 대형 호재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네. 삼성물산 지금 그 주주 현황을 아까 이제 저걸 보여주셨는데 그림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 물량 있잖아요. 네. 요 물량, 네. 그 다음에 SDI, 삼성화재 요 물량, 그 다음에 자사주 물량까지 합치게 되면 네. 아무래도 3분의 2는 그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번에 그 소송은 했지만 이번 주주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합병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전 그런 거 솔직히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있어야지. 전 관심 없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네. 보면 이번에 폴싱어가 네. 지더라도 할 게 또 많아요. 그래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국가 간의 사업에 반대하는 경쟁력 제약 법안이 그거 있거든요. 그 소송 또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당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나 됐건 다른 재벌그룹이 상당히 긴장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주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물산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요. 그래서 이거 오늘 급락이 날지 급등할지 아무도 모르고 7월 17일까지 수많은 뉴스 나올 때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뷰를 보면 전 올라간다고 보죠. 장기적인 분명히 좋은 겁니다. 이거 누가 뭐라 그래도.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소액주주 뭐 그 연대 뭐 이래 갖고 나오긴 했는데 네. 모여진 뭐 금액을 보게 되면 한 네. 0.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분율을 다 합치게 되면 한 29.4%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근데 국민연금이 들어오게 국민연금 되면 얘기는 제가 오프더 레코드로 방송 끝나고 네. 해줄게요. 29.4%가 된단 말이에요. 29.4%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디야 여기 엘리엇. 예, 엘리엇 쪽 같은 경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엘리엇이 이제 10% 미만의 지분율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쪽만 참석하게 되면은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참석의 참석자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66%를 넘어버려서 지금 상황에서 합병은 그대로 이제 의결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액주주가 잘 뭉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서보려고 했더니 형님 한국에서 그만 세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서는 사람이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네, 상황이기 쉽지 않아요.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엘리엇이 이제 이번에는 소송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보유한 지분을 갖고 어쨌든 제일모직 주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 다양한 어떤 시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게임이 얼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벌그룹이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목소리 여기저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굳이 주식을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죠.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어디지? 걔네 대주주가 어디지?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번에 유상증자, 쉰들러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이번에 하지 말라고 소송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떤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게 혹시 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건 뭐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대주주의 입장 다르고 경영진의 입장 다르고 소액주주도 다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왜 저놈한테 당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지만 지난 과거를 보면 주가는 올랐다. 근데 이제 네. 1990년도하고는 또 달라서 네.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애국심이 호소가 됐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벌이 진짜 예전같이 수출을 늘려서 네. 달러를 벌어 들어오는 산업이면 모르겠는데 네. 이쯤에는 뭐 대기업에서 만두도 만들고 뭐 순대도 만들고 하는 마당에 내수를 잠식하는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전에처럼 이렇게 애국심이 자기가 말하는 거 만두 만드는 그룹 나 좋아하는데 주가도 좋고. 만두를 만드는 그룹 말고 순대 만드는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순대 만드는 그룹. 네. 내수를 국내 내수를 잠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애국심이 호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저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당한 시각의 변화를 많이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어떻게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IMF 직후에 보면 조금 지나고 나서 장하성 펀드라는 게 유행했었잖아요. 했는데 결국 다 실패했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장하성 펀드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외국이나 합치고 그래서 특히 그 이후에 변호사가 3배가 늘어났거든요. 대한민국에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 소송도 많이 나올 거고요. 하여튼 주시장에는 그게 보면 호재냐 악재냐 그러면 호재다. 저는 근데 제 말도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의견이 다양할 뿐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마켓 이슈앤 전략 시간입니다. 네, 마켓 이슈앤 전략 시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죠? 네, 이분 누굽니까? 딱 봐도 일단은 침착한. 네. 그죠? 승부사적인 기질을 보이고 있는. 침착하면서도 승부사. 침착한 냉혈한. 승부사. 냉혈한. 냉혈한은 아닌 것 같아. 냉혈한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한테 그때 짬뽕을 사줬잖아. 언제? 난 안 먹었는데? 왜 안 먹어요? 그거 내려가서 청주에서 먹었잖아. 맛있는 그 맛집에서 짬뽕 드셨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얻어 먹었어요. 얻어 먹었잖아요. 얻어 먹었어요. 나는 얻어 먹은 건 다 기억해. 탕수육 맛있었다. 탕수육 맛있었잖아요. 진짜로. 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요.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자, 그 주인공 누굽니까? 네, 손대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왜요? 어차피 교수님이신데. 그거 공감이 어떻게 해? 이거 왜 괜히 오해받아? 네. 얼마 전에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정식으로 네. 교육과부에서 지정해서 뭐라 그러지? 알고? 임명장. 사령장? 임명장? 네, 임명장. 임명장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학년 교수 위원님 하면 안 돼. 불법이야. 교수님. 학과장님 이렇게. 학과장님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총장. 우리 그 3명이 나오는 코너를 바꿔야 되겠네. 네. 되겠네. 새 교수. 새 교수. 새 교수로. 네. 내가 공식적으로 대면 말씀드릴까? 네. 조만간 준다 그랬는데요. 네. 사령장 준다 그랬는데 그거 받아야지. 잘못하면 그거 다 사입이 돼요. 좋은 결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자, 이번 주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7차 전력 수급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올 초 정도에 나올 걸 지금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돼서 나온 건데 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죠. 왜냐하면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석탄을 줄이고 원전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서는 지금 4기 정도 축소를 하고 화석연료죠. 화석연료인 화력 쪽에서는 4기 정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원전을 2기 정도로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월성 1호기도 역시 다시 한번 2년 만에 재가동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1970년대 원전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30년을 보고 만들어졌었는데요. 네. 이게 10년 정도 늘어나게 되면서 일본 예전에 과거 일본 사례에 비춰봤을 때 국민 목숨을 담보로 너무 기업의 편을 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이슈가 소비 전력의 이슈,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전력을 사용하느냐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좀 편차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2012년에 자료를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최근에는 2.2% 매년 인상이 돼갖고 아마 2020년쯤에서는 14%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계속적으로 전기세를 동일하게 저렴하게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서 총 전력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2012년에 만약에 산업전기를 뭐 2% 인상을 한다라든가 혹은 일반 전기를 1% 인상을 했을 때 총 전력의 수요량을 좀 확인해 보면요. 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력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원전을 굳이 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 그 다음에 향후 뭐 무인차라든가 혹은 전기차 이슈가 되게 되면 네. 당연히 전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원자력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확실히 석탄보다는 원자력 발전이 더 많은 기가를 좀 발표를 한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으로 계속 좀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는데 벌써 20기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 지도역이요? 네, 원전 관련 문제 이렇게 많이 졌대? 굉장히 좀 많이 1호기, 2호기, 3호기 이렇게 짓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맨날 반대하는 줄 알았더니 엄청 많이 지었네. 그래 이번에도 계속 좀 반대는 하고 있죠. 당연히 저 고리인가? 부산 쪽 왜 이렇게 많아요? 원래 많아요, 그 동네. 아, 그래요? 네. 부산 쪽이 또 공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발전을 많이 공장이 쓰는데 많아서? 그게 충분히 뭐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원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물이 있어야겠죠. 네. 물이 있는데 이제 바다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경북이라든가 경남 혹은 강원도 쪽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또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 집엔 우리 마당에는 안 된다. 근데 아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싫겠죠. 당연히 싫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2년에 일본이 원전이 좀 문제가 있었죠. 원전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원자력 비중이 1.7에서 2030년에 20에서 22%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 원자력 발전이 향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역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G7 정상회담을 좀 했을 때 2100년까지 화석 연료 관련된 에너지를 종식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화석 원료를 다? 네, 화석 원료를 이제 그만두고 매드백스 같은 데나?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자력 쪽으로 좀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2100년. 2100년. 네. 나하고 상관없잖아.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있죠. 열심히 사세요.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2100년이면 그때 총정되면 뭐 할 거요? 자기 아드님. 아들? 그럼 걔가 생각할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잖아. 네. 그 다음에 영국 쪽에서도 사실은 2012년 그 일본 쪽에 원전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반대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영국 역시 원전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 영국 같은 경우 그 전에 좀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한 후에 다시 원전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 쪽에서 설득을 되게 잘했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화석 연료로 하면 망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거주지에 사는 원전을 만드는 거주지에 사는 그 가구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반 전기세와 원전으로 나오는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할인을 해준다.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아, 영국에서? 네네. 깜짝 놀랐네, 지금. 우리나라도 설득을 잘했다길래 난 설득을 당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시나 그랬더니. 영국 쪽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탐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잖아요. 탐방 다니시는 탐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다 원전 팔러 다니셨잖아요. 팔았어 그래서? 팔고는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비슷하네 나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 좋은 결과가 아직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베트남, 이집트,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적으로 원전 수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예비 타당성 검토가 끝났습니다. 베트남에서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중남미 쪽으로 탐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데 주식을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원전하고 있는데 괜찮다. 얘네도 해라. 이런 좀 설득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원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라든가 중국 쪽에서도 수출을 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원전을 좀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반대한다, 건설을 하자라는 입장보다는 뭐 개인 투자자들 혹은 주식 투자자 분들은 그 안에서 내가 충분히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리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원전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원전도 지금 보게 되면 원전 비중을 보게 되면 발전량 비중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량 비중이 지금 화면 나왔어요? 원전이 30%. 우리 존경하는 이승원 대표. 원전 지금 발전량 비중이 30%. 그러니까 설비 비중은 다른 쪽을 늘리고는 있는데 지금 발전량 비중으로 원전이 30%, 석탄이 39%입니다. 열의 셋은 적으란 얘기네요. 열의 셋은 원자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석탄이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석탄이 아직도 많습니다. 대부분 석탄 발전이에요. 그리고 석유 발전은? 석유 발전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석유값 내린다고 그때 저번에도 얘기한 게 되도 않는 소리 한다는 게 뭐냐면 발전량 비중 석유는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석유값 내린다고 해서 뭐 발전 전기료가 인하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의미가 있는 건 LNG 쪽에서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나마 LNG 측면에서는 좀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기타 그 설비 투자는 엄청나게 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16.9%거든요. 8%. 근데 실제 발전 비중은 9%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밑에 쭉 보게 되면은 지금 7차 그 원전 수급 계획,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밑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 원전 비중에 대한 쪽을 좀 더 늘리겠다. 그죠? 원전 비중을 늘리고 석탄 비중을 좀 줄이고 LNG 유지, 신재생 에너지도 뭐 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집단 에너지 이거 모르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원전 비중, 석탄 비중에서 원전 비중이 조금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을 보게 되면 원전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정부에서 나와서 이게 3일 전인가 발표한 거예요. 3일 전에?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또 대통령 맡기고 훅 바뀔지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 법으로라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원전을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난 싫어. 다음 얘기해보죠, 다음 얘기. 다음은 이제 탄소 배출권이랑 어떻게 좀 연관이 오늘 비슷한 얘기네, 나? 결국은 다 그런 환경이네. 결국은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랑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가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가뭄 심각하죠.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일단은 가뭄에 대한 수혜주를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대신 장마의 수혜주는 굉장히 좀 많이 아시는데. 비 오면 맨날 무슨 화학주 얘기하잖아. 그 비료. 남해? 어제 그 얘기했잖아. 25년째, 40년째 듣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남해야? 그 뭐야? 배추 가격 올라가면 대동공업 앞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요. 동양물산 이런 거 아직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30년 전에 업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듣던 얘기야. 비 오면 뭐 올라간다. 가뭄이면 뭐 올라간다. 그런 식상한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손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뭄. 오늘은 좀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수익률에 감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단비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올해 녹조가 예년보다 한 보름 정도 빠르게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녹조를 원래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해 나오고 있는데 예상보다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감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식수까지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아마 뉴스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심각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충주댐이라든가 소양강댐이 건설 이후에 최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최저거든요. 만들어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게 되면서 뭐 아마 추후에 채소 가격이 좀 급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추가 올랐다고 뉴스에 봤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슈퍼 엘니뇨와 관련이 좀 된 모습입니다. 뭐 엘니뇨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날씨에 대한 얘기겠죠. 이게 18년 만에 좀 슈퍼 엘니뇨로 바뀌는 거고 엘니뇨 현상은 원래 한 7년에서 8년마다 주기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거는 국제 기후 연구소에도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온다. 90% 이상 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이쪽으로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유량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은 남부 쪽에서는 비가 조금씩 왔습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절반 수준밖에 안 왔어요. 절반 이하로 비가 오면서 예년 평균 대비. 그래서 전국 유량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한강 혹은 소양강, 충주댐 유량이 낮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낮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물 쓰듯이 썼는데 요즘에는 물도 돈 주고 사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물이 돈이 돼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저분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네.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돈 주고 사 먹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그 기억밖에 없네. 언제 물을 물 쓰듯이 써봤나? 난 기억이 안 나네. 저분이 나이가 많으시네 보기보다. 물을 물 쓰듯이 봤다는 건 책에서밖에 못 봤는데. 저분은 교수님이셔요. 그래서 그런가? 진짜 교수님이세요. 진짜 교수님. 우리는 아직 미완이에요, 교수고. 미완. 뭐 조선 시대에도 대동강물을 돈 주고 팔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 주고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는데. 계절별 강수량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계속적으로 강수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까지 뭐 12년에 반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 작년에도 지금 2013년 대비 강수량은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올해도 역시 강수량이 예년 대비 50%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장마가 조금 우리는 원래 6월 9일 그다음에 장마에 이제 기간이 없다라고 뭐 작년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상으로 하는 장마 기간이 늘어났어요. 거의 한 달 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강수량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비를 보게 되면은 2015년 평년비인데요. 지금 절반 이상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엘니뇨에 대한 얘기죠. 뭐 스페인 언어로 라니뇨, 엘니뇨 이게 뭐 이제 남자 여자를 좀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라니냐. 그런 것도 있었죠, 의미가? 스페인 어린아이, 라니냐. 어린아이 중에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닷물 온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는 역시 뭐 무더위가 계속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고 해수면은 어떻게 됐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과 또 연결이 되고 날씨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향후 2100년까지 뭐 화석 연료가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올라간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강수량 역시 추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
빗물 관리 기술에 관련된 특허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95건이었는데요. 지난해 186건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요. 해수 관련된 것도 18건에서 2005년 18건에서 작년까지 95건. 그러니까 5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허로서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향후 이 관련된 기술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도 계속 R&D를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내리는 비도 역시 담을 수 있는 저장. 하나라도 아껴야죠. 그렇죠.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식수라든가 농업 용수로서 쓸 수 있게끔 변환한다는 그런 기술을 계속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요. 오늘은 가뭄에 그다음에 뭐 단비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종목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그럼 관련 주까지. 롯데케미칼이 지금 원래는 이제 없었거든요.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 거 상장 폐지되잖아. 도레이. 도레이. 근데 삼성 SDI가 원래 이거 그러니까 그거 일단 맞죠 그거. 수처리 세랑. 그래갖고 가지고 오는 거고. 뭐 LG화학이나 LG 전자, 뭐 2차 전지 쪽에서 혹은 전기차 쪽에서 이슈만 그쪽으로만 부각시키는 줄 알았는데 뭐 관련된 기술이 이제 뭐 이쪽으로도 그룹 전사원 차원에서 수처리 관련 쪽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고 뭐 LS 선전이나 뭐 이슈가 계속적으로 돼 왔었죠 그 전에. 올해도 역시 뭐 포럼에서 LS 선전이 발표한 신기술이 계속 이슈가 좀 됐었고요. LS에서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이상하게 좀 뜨는 종목이었는데 알서포트가 좀 뜨더라고요. 알서포트하고 수처리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네. 알서포트 뭐 하는세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쪽이랑 관련이 없는데 수처리 관련 쪽으로 조그만 매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테마 쪽으로 엮이면은 뭐라도 엮이면 이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요. 뭐 이제 엮어보자 이거구만. 그렇죠. 대부분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뭐 자금 종목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뭐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수처리 쪽도 수처리 쪽이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말씀 주신 게 뭐 수처리 쪽도 있고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엘니뇨 하게 되면 이제 그 테마로 엮었던 게 이제 니켈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니켈은 뭐였죠? 왜냐하면 엘니뇨 때문에 뭐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그리고 쫙쫙 갈라지게 되면 칠레에서 이제 니켈을 생산하는데 광부들이 그 힘들어갖고 작업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니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지. 저도 그 중간은 모르겠는데 결론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니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지. 외국에서도 나와요. 호주 쪽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니켈 관련주에 갖고 한번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것보다도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꺾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죠? 지금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지금 꺾이고 있고 이제 엔화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뭔지 한번 보자. 화면 잠깐 잡아주시죠. 우리 교수님 모시고.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냐 얘기지. 메탈이. 메탈 쪽이. 그러면은 엘니뇨가 아니더라도 엘니뇨 라니냐가 아니더라도 이 메탈 쪽이 이제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다라면 물론 이제 화학주 뭐 롯데케미칼 이런 쪽도 좋겠지만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대로 이 철강주 쪽이 하반기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전전이 맨날 하던 게 있는데 특수강. 특수강철 뭐 뭐지 회사는 모르겠는데 특수강 쪽. 특선적 뭐 있잖아. 근데 이제 이런 매크로 변수가 변하면 이 철강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거는 일단은 수처리 관련 종목들이 뜬 다음에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기회구만. 그렇죠. 다음 기회. 뭐 그것보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살짝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좋은 아이디어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어려운 거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게 있는데 혹시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준비할 게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한 거 있잖아요. 그 교수님 강의는 어떤 걸 주로 가르치는? 그래야지 관심 있으신 분들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 몇 주 강의하세요, 그거를?
그게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한 15주.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15, 네. 몇 주차까지 갔어요, 그럼? 지금 11주차까지 갔습니다. 그래? 그다음에 뭘 주로 강의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캔들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량,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해요. 주식 관련. 주시장에 관련된 걸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좀 확인할 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건 책에서 이렇구나라는 측면으로서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리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원리? 네. 네네. 원리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자기한테 맞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맞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를 지금 대학교 청주대학교? 네,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대. 그건 어디 있어요? 청주? 네, 청주에 있습니다. 제가 당연한 걸 모르겠네. 청주대학교는 청주에 있고. 네. 이게 국립이에요? 아니 사립입니다. 사립이에요. 네. 아까 어떤 분을 물어보셨는데 저한테 뭐 그 교수 되면 여기 방송 안 하냐는 거 아니었는데 저 그냥 하는 거고요. 안 잘리면 하는 거고요. 무슨 과량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죠. 경영학과네. 그 과목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투자론. 네, 투자론이고 거기서 약간 실무적인 걸 좀 할 그런 걸 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저희가 세팅되면 어떤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런 건 뭐 그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나중에 저희는 이제 정시 대학입니다. 대학교요. 대학이기 때문에 하니까 그건 나중에 하여튼 그런 건 뭐든지 제가 괜히 말이 나서 그런데 우린 그 사령장 받기 전에 얘기하면 혼나.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괜히 그러면 정말 그 사이비 교수 되잖아요. 그냥 저기 되실 거니까. 저는 이제 방송국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임명장을 갖고 오래요. 괜찮아요. 왜냐면 대학교나 이런 거는 사이비가 맞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거 정확한 걸 갖고 해야 돼. 이거는 교육과학부에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교육과학부예요? 요즘에? 교육부가 아니고?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지. 내가 문교부 한번 얘기했다가 나이 든 사람 취급당했거든. 엄청 나이 든 사람들. 뭐야? 정확한 이름이? 몰라 나도. 몰라서 물어본 거야. 정권만 바뀌면 맨날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냥 그렇죠? 교육부야, 교육부. 죄송합니다. 교육부. 저스트 교육부. 저스트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교육부 과학은 언제까지 했어? 몰라. 창조과학,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는데 과학은 그쪽에서 해야지. 그런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직 있어? 미창부는 아직도 있죠. 그것도 미창부라 그래? 네, 미창부. 가시기 전에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오늘 금리를 결국은 인하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증권주랑 건설주. 아까 우리 잠깐 토킹을 했는데 교수님의 시각을 듣고 싶어요. 난 전체적으로 반등은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건설주는 좀 저도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 기대를 하고 있는데 17년 만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하한폭 변동. 그렇죠. 근데 이제 4번 지금 역사적으로 4번 상하한폭이 변동이 됐는데. 그래 4번? 네. 우리 교수님 태어나서 처음 주식할 때 몇 %였어요? 12요. 12% 정도? 12%? 그냥 그때는 관심이 있었을 때. 관심이 있었을 때 봤을 때. 근데 그 거래량 변화를 사실은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주식 시장을 30분 연장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주식 활성화를 좀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 늘긴 했거든요. 사실은 12에서 15%로 늘렸을 때 거래량이 2배 정도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외국인이 이제 투자하는 거 허용을 했을 때 얘기겠고 그 전까지는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 IPO를 좀 강점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주를 제외하고는요. 사실은 큰 이슈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 계속적으로 코넥스를 상장을 시키겠고 그걸로 인해서 코스닥으로 넘긴다라고 한다면 뭐 IB가 강화된 증권주들만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결국은 실적으로 매출일로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증권주는 IB가 강한 기업들만 증권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각종 이슈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손대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움직임이 있는데 앞서 이제 우리 증권주랑 건설주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승원 대표는 금리 인하의 효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죠. 없다? 네.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지금 경기가 위축되는 게 네. 메르스 때문이잖아요. 네네. 금리 인하하면 메르스가 없어지나요? 그죠? 네. 금리 인하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 인하했더니 가계 부채가 폭증을 하고 가계 부채가 폭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자 소득하시는 그러니까 실버 세대가 왜 이제 일본이 왜 계속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갔는가를 보게 되면 적정 네. 이자에 대한 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기가 계속 생크했던 거거든요. 네네. 소비가 안 돌아가서 내수가 네네. 안 돌아가서. 네네. 그러니까 내수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정 금리를 매겨야 됩니다. 네네. 적정 금리에 대한 이제 밸류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왜 이자 소득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전세나 월세가 막 생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소비가력이 줄어들고 이거 네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적정한 돈의 가치를 매겨줬을 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건데 네. 단발적으로는 금리 인하했을 때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야. 몰핀 효과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 기간이 짧아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시장에도 즉각적으로 지금 몰핀이 거의 이제 금리 인하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아예 시장에서 오늘 그 반응이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와우 가서 이런 얘기 못해. 거기선 그런 얘기하면 싫어해. 그래서 거기 가서는 똑같은 얘기하더라도 그 금융기관의 고독한 과감한 결정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금융기관의 참 이주열 총재의 안타까운 선택이 아닌가. 네. 고독한 선택이 아니셨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야겠지. 했다. 나라를 냉정하게, 위해서. 예. 네, 네. 했더라지만 제가 보기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이거는 그 몰핀 효과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걸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지 않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거거든요. 메르스 사태고 네. 사실 현대차가 반등하고 있지만 현대차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우리 교수진 우리가 군대에서 뭐라 그러면 이제 예비 진급하는 사람을 이제 진급 예정자를 진이라고 붙이거든. 대령진 뭐 이런 식으로. 나 교수진 됐어. 교수진.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진급 얘기하면 예정자. 교수진 모임? 우리 오늘 딱 점심 저녁 때 한번 할까? 네네. 교수진 모임 한번 할까? 조교들 데리고. 조교들 데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믹스가 안 된 거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포지셔닝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급차 라인업이 잘 나가는 건데 네. 현대차 라인업 자체 포지셔닝이 그런 BMW 벤츠하고 그 경쟁하는 에쿠스가 그거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대신에 네.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 진이기 때문에 진이기 이렇게 때문에. 하면 쉽게 해서 다이다이가 못 붙는다 이거죠. 그렇죠. 솔직히 다이다이가 안 돼 지금. 다이다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네. 그 다이다이가 돼야 되는데 이 다이다이가 안 된다라는 게 어저께나 방송하다 쇼부라는 말을 방송하다 했네 저녁에. 쇼부는 한자로 뭐라 쓰는 건지 알아? 승부. 안 해요. 그래서 역시 내가 교수진은 달라. 그럼요. 그런 거 달고. 그럼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외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고 연고 바르는 이제 그런 그 치료법이 자꾸 그렇게 대두가 되는 게 안타깝다라는. 저는 저도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저도 방송했어요. 네. 10시 막 방송하는 딱 막 금리 인하 발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서 참 어렵지만 이게 뭐 큰 효과는 없다 정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저께 녹음할 때 그랬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죠? 네. 자기 한번 해봐 주세요. 이학년 교수진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부터 얘기해. 금리 인하 아침이니까. 아니 금리 인하, 어젯밤에 어젯밤에 한국경제 오늘 새벽에 12시에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앵커 물어보듯이 대답 네. 물어봐 주세요. 금리 인하 가능성 얼마나 된다라고 보시고 그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니 저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업계 들어온 지 꽤 됐는데요. 금리 올라가고 내려간 거 신경 쓴 게 한 번도 없거든요. 쉽게 해서 그 돈 되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딴 얘기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저는 그런 성격이죠. 왜냐면 금리 인하가 지금 전혀 시장이 먹힐 일이 아니다. 난 기본 생각 갖고 있고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라도 금리가 인하가 안 되는 경우만 생각하자. 금리가 내리면 시장 별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그랬고요. 혹시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어떠냐 그러면 전 증권주가 개폭락할 거라고 봤어요. 금리 야몰랑. 네, 금리가 만약 내리지 않았으면 증권 쭉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증권주 어제 그제 좀 반등하고 이런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에 이승원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럼 금리 그건 이제 전 의원님도 그랬지만 금리 한 번 정도 더 아니겠느냐. 근데 지금 더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모르죠. 더 내리면 더 내리는 거죠. 그렇지만 더 내릴 찬스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1.5%에서 1.25%? 미국이 그럼 0.25% 올리면 우리가 미국과 금리 차가 1%밖에 안 난다는 건데 네네.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제가 모르죠. 별로 관심이 없죠. 과연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걸 관심이 없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한다고 해서 지금 보면 계속 알게 모르게 하다가 지금 이제는 정부 당국까지 인정한 거잖아요. 가계부채.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가계부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일단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계부채가 10년 만기 국채가 미국이 2.47%, 한국이 지금 보게 되면은 10년 만기 국채가 2.46%, 지금 역전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가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금리를 인하했지만 단기채에서는 좀 내려가겠죠. 근데 장기채는 내려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안 미친다는 거잖아, 표현을 하면. 우리 그 원고 중에 블룸버그 메르스 그 화면 한번 잡아줘. 네, 블룸버그 메르스.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근데 이렇게 고독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처음에 좀 얘기 나오다가 CNN 이런데 약간 별로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제부터 막 쏟아집니다, 지금 뉴스가요. 이거 동그란 게 이거. 이건 보이세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오늘 두 꼭지가 났어요. 생방송 시간에. 깜짝 생겨갖고 이거. 네, 보면. 그래갖고 예전에 보면 서양 사람들, 이제 압구정동 강남 서양 애들은 그 마스크를 안 하고 중국 사람 마스크 많이 했거든요? 그 유명한 강남 스타일이야, 마스크가?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압구정동 갔었거든요? 네. 서양 애들 많잖아요. 백인 애들. 그 코케이션 애들이요. 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엄청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뉴스 엄청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미들리스트. 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큰 걱정할 거 없다 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뒤에 보면 이제 마스크 많이 하고 그냥 마스크 같은 거 해야 된다 이러니 뭐 그냥 설명을 나눈 건데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나 CNN 이런 데서 한국을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거 그 얘기하는 건데 이거 상당히 지금 그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때 보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그 효과 뭐 따라서 뭔가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좀 그 효과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장은 상당히 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여튼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이게 좀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다행스럽게 치사율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비해서 높지 않은 게.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죠. 이거 한국 아니야? 이거는? 그 한국 얘기라니까 지금 한국 얘기요. 지금 우리 이 교수님께서 지금 말을 하고 나서 자기 틀으면서 내가 얘기한 걸 듣지 않았네. 이거 다 한국 얘기라니까 지금요. 그 또 관련 꼭지도 또 한국 얘기예요. 그게 얼마 전에 SNS에서 뭐가 장난을 했는지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신부랑 전부 마스크 쓴 거 있죠. 그거 봤죠. 그걸 지금 블룸버그에서 오늘 틀었다니까요. 그 사진을? 그 영상도 틀었어요. 그 영상 초상권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야? 마스크 가려 있잖아요. 마스크로 아하. 근데 이런 거 한번 나오면요 분위기 싸해지거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그럼 우리도? 분위기 싸해져요. 그런 한번 뉴스 나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좀 상당히 지금 시장이 좀 쉽지 않다. 시장이 쉽지 보는 것도 좀 걱정거리가 많다. 라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자동차 쪽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도 전 전전님에 동의하는 저는 그분은 동의하는 부분인데 제가 전전님이랑 은행주는 제가 동의를 못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굳이 은행주를 한다면 기업은행 정도는 계속 말씀드려요. 그건 저는 뭐 은행을 잘 모르지만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굳이 은행하려면 기업은행이다. 왜 인터넷 은행에 좀 하면 좀 반발도 적을 거고 가장 적극적으로 한다. 네, 그런 쪽 정도 얘기고요. 자동차는 SKCNC가 그 보셨어요 뉴스? SK노미코 안 하는 거? 아니 SKCNC. 그래. CNC가 우리가 인터넷 은행 할 거야. 거기 직접 하는 것보다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뉴스 보면 첫 인터넷 전문 은행 구축은 우리가 하겠다. 구축 IT 쪽.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회장님이 오늘 또 실망을 주셨잖아. 네. 그거 알죠? SK이노베이션 해갖고 뭐 자회사 뭐지 하는 거. 그것도 슬쩍 뒤로 물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SKCNC가 핀테크 핵심으로 떠오르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외 지방자치제와 국내 금융사 5곳과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 첫 솔루션 제공자가 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끝날 텐데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삼성 그건 제가 정확한 사실일 겁니다.
제가 정확한 건 100% 보장하지만 작년까지는 확인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삼성 SDS 있죠. LG CNS 있죠. 롯데 CNC. 네, CNC 그죠. 롯데 정보통신 그 네. SK CNC가 재벌의 IT 그룹이잖아요. 네. 동부도 있고 동부 등등 있는데 예. 금융기관 상대 영업은요. SK CNC 1등이에요. 네, 진짜 이거는. 왜냐면 맞습니다. 하나은행이 같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랑 SK랑 카드도 같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 솔루션 쪽에서는 점유율 1등이에요. 삼성이 1등이 아니에요. 그 부분만은.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래서 그 핀테크 쪽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네, 일단 그래서 그렇게, 아마 네. 이 보고서가 네.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2부 시간에 또 혹시 못 보더니 하고 우리 또 초대 손님 오늘 초대 손님은 또 존경하는 서부장님이잖아. 네. 그죠? 서부장님. 그만해야겠다. 네.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 뵙겠습니다. 똑똑한 주부구단의 수박 고르는 방법은? 가격이 같으면 당도가 높고 당도가 같으면 가격이 낮은 것을 고른다. 좋은 ELS를 똑똑하게 고를 땐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고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것을 고른다. 키움증권에 가봐요. 똑똑한 ELS가 있어요. ELS 쿠폰 계산기를 이용하면 기초자산 구조 등을 내 맘대로 직접 설계할 수 있어요. 특허 출원한 위험지표를 활용하여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도가 낮고 위험도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아주 똑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이제 ELS도 똑똑한 ELS로 똑똑하게 골라요. (4월) 초 이란 핵협상은 12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란과 미국의 동상이몽과 공화당 및 이스라엘의 격렬한 반발 등으로 6월 말 최종 합의전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찌됐건 큰 틀에서나마 이전보다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죠. 시장이 이란 핵협상 타결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란산 원유의 수출 재개 때문일 것입니다. 이란의 핵협상 타결될 경우 3에서 6개월 내에 120만 배럴의 원유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전망인데요. 이란의 원유 생산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6에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제재 해제 시 이란은 비축량으로부터 수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현재 원유 시장은 200만 배럴 수준의 초과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향후 이란의 제재 해제 시 국내 경기에게 긍정적인 부분은 저유가의 지속이 될 것이라는 점과 대이란 수출 재개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이란의 전체 수입액 대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인데요.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국내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TV,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대부분 품목이 이란의 금융제재 기간보다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제재 조치 해제가 본격화될 경우 가장 먼저 수혜를 볼 품목으로는 철강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제재 완화 시 빠르게 기존의 시장 점유율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철강 산업은 이란의 산업 중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이란 주요 자동차 기업의 강판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핵 협상 타결 시 자동차 강판 시장의 50%를 장악했던 한국산 강판 수출이 재개될 수 있게 됩니다. 이란 핵 협상 리스크는 6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서방국의 경제 제재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핵 협상 리스크는 결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수출 모멘텀에도 순풍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막길 레버 2부 시작합니다. 1부랑 2부랑 큰 차이는 없는데 아까 1부에 마지막 시간에 잠깐 하려던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 잠깐만 하고 가죠. 아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준비가 또 안 됐어요? 계약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중요한 거야. 네, 또 통크게 우리 교수님께서 서비스를 해주세요. 아니, 네. 지금 보게 되면 네. 보고서가 되게 작은 건 줄 알았더니 네. 아침에 잠깐 봤었는데 네. 이게 지금 네. 그저께 나온 거거든요. 네네. 67페이지짜리로 핀테크를 정리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교보증권에서 나온 거 핀테크 관련된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이 은행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지급결제 업무부터 시작해서 핀테크가 되게 되면 송금, 네. 예금 대출, 네네. 투자자금 모집, 자산관리, 네. 보험, 빅데이터, 보안인지.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핀테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금융업종에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핀테크에 적응하는 기업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이런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 인쇄 업종을 계시는데 아버님은 여태까지 들어보면 나는 음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음주는 생활이시고 생활이 난 소주 감별사 이런 거 하신 줄 알았지. 저도 이제 집에 이제 그 술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네.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늘 불황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불황이 뭐냐면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매출이 오프라인에 있던 매출이 온라인으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온라인 쪽을 모르시기 때문에 오프라인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불황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의 매출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갖다 인지를 못하게 되면 말 그대로 도태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죠. 이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핀테크가 디바이드 되는 그런 또 매출 디바이드를 또 이렇게 만들겠죠. 딱 그거네요. 네. 제 화면은 저를 잡으죠, 네네. 저를요. 딱 이런 거죠. 어렸을 때요, 이성 대표 어렸을 때 그 피아노 배웠다 그랬나요? 네, 배웠죠. 그 동생이나 중에 바이올린 배운 친구 없었어요? 막내 동생이 배웠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세가 있으면요. 네. 바이올린을 배우는데요. 바이올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바이올린을 어디 가서 샀을까? 저기서 샀지, 세운상가. 세운상가나 아니면 동네도 악기상이 좀 있었지, 하나씩 네네네. 하나씩. 네네. 요즘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요즘도 애들은 피아노, 바이올린 다 배워요, 애들이요. 네. 바이올린을 어디서 살까요? 인터넷에서 샀지.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네. 네네. 딱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기회 되면 깜짝 놀랄 뻔해 그분의 전직이 바이올린 제조업자라는 분을 한번 바이올린 제조업자. 진짜로. 우리도 이름 해서 삼익 바이올린 해갖고 하나 나가야겠네. 그러니까 바이올린 제조업자 한번 제가 한번 모실게요. 네네. 바이올린 제조업자. 네, 진짜로. 바이올린 자기도 몰라? 제조업자 겸 누구지? 알고 있죠. 바이올린 제작업자 겸 네. 자동차 또 칼럼니스트 겸 그러니까요. 한번 인력 모셔야, 송출업을 하고 계시는.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 뭐냐, 네. 제 화면이요. 어저께 두 남자 쇼를 저희 올리지 못했어요. 못 올렸죠. 저희는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채널K 사정상 채널K에서 해주신 분이 약간 또 외부 출장 가셔갖고 못 올려드려갖고요. 저희가 팟빵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막 올렸어요. 그래서 혹시 어저께 보신 분, 딴 분이냐면 소용 안 올려도 돼. 전조님 나오는 방송 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어저께 또 문자 오신 분들 계세요. 왜 안 올려주냐고. 그래서 일단 팟빵은 아직 못 올려드렸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일단은 유튜브에 올렸다는 거 일단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